우리 호라이즌이 뭐였냐면 우주 초기부터 온 빛이 파티클 호라이즌이라고 했죠. 이 호라이즌은 우주 초기부터 온 빛이 출발해서 우리까지 왔는데 걔가 어디서부터 온 애가 지금 딱 우리한테 왔냐 하는 거죠. 아, 그쵸? 그래서 radiation dominating일 때는 얘가 A 제곱에 비례하고 matter domination일 때는 A의 3분의 2승 람다일 때는 얘는 constant. 여기 호라이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다 그리면 되겠네요. 아, 여기는 그냥 스케일이었지? 피지컬 스케일이야, 이거는. 코무빙이 아니라. 로그. 스케일 팩터고, 그러니까 거리 척도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호라이즌이 A에 비례해서 늘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14.2 기가파섹이 엔 거예요. 얘가 지금. 근데 이 호라이즌 여기다 그려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 메터 도미네이션일 때는 1.5 좀 기울어 이렇게 1.5였다가 레디에이션 때는 2 이렇게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메터 레디에이션 이퀄리티겠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제 이제 요게 호라이즌 프로블럼을 야기한다 그랬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 우주의 우리 호라이즌 안에 있는 녀석들이 옛날로 돌아가면은 호라이즌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서브 호라이즌이라고 할게요. 호라이즌 안에 있으니까. 서브 호라이즌. 그러니까 호라이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호라이즌에 있는 애들은 다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호라이즌 밖에 있으면 슈퍼 호라이즌 하거든요. 슈퍼 호라이즌. 슈퍼 호라이즌. 그러니까 호라이즌이라는 건 사실 그 밖에 나가면 그 밖에 있는 친구들이랑은 서로 소통을 못하는 애들이잖아. 한계. 그런데 이 그림이랑 합쳐서 그 모순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CMB 스카이 예를 들면 CMB 스카이는 우리 호라이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호라이즌 안에 있는 CMB 스카이들이 처음 그 빛이 출발했을 때가 메탈 레디에이션 이퀄리티 좀 다음이니까 요쯤일 거란 말이죠. 여기가 CMB 타임이에요. CMB 타임에 걔네들 각각의 CMB 타임에서의 호라이즌은 지금 우리 호라이즌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죠?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 많이 작은 거예요. 이 작은 한 100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 작은 애들이 서로는 모르는 거죠. 이 작은 패치 하나랑 이 옆에 있는 패치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태인데 관측을 해봤더니 전천에서 CMB가 다 같다 이거죠.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 끝에 어떤 계산을 했었냐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죠. CMB 때의 호라이즌 사이즈 그러니까 파티클 호라이즌이 레이시프트가 1090일 때 이게 CMB 타임이거든요. Z 스타라고 할게요. 이게 A 스타 곱하기 그러니까 우주 초기부터 0부터 A 스타까지 DA 나누기 A 제곱 H 얘를 적분한 게 파티클 호라이즌이었는데 어제 얘가 0.18 메가파섹 H 인버스였고 근데 CMB 호라이즌까지 거리 앵귤러 다이아메터 디스턴스를
왜 했더니 얘는 똑같이 A 스타의 앵귤러 다이아메터 디스턴스는 뭐냐면 이 CMB 때부터 지금까지 빛이 오는 거죠. 그 거리예요. 그래서 동일한 익스프레션으로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훨씬 크잖아요. 8.7 메가파섹 H 인버스여서 어제 제가 보여드린 건 이걸 나누면 호라이즌이 파티클 호라이즌이 차지하는 각이 1.2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CMB를 봤을 때 1.2도라는 건 굉장히 작은 스케일인데 CMB 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 그 핫앤 콜드 스팟이 대충 레디어스가 0.6도거든요. 그거 2배. 그러니까 뜨겁고 차가운 그 스팟 정도마다 다 다른 호라이즌에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근데 걔네들이 다 템퍼러처를 쉐어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였지. 그래서 풀려고 하는 게 제가 그걸 풀려면 어떻게 했냐면 이 파티클 호라이즌을 늘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늘린다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건 또 동일한 적분이니까 파티클 호라이즌을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늘리냐면 여기 0 근처에서 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레디에이션 도미네트가 쭉 더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CMB가 레드시프트가 1000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보다 6개. 레드시프트가 밀리언은 얼마? 100만. 100만까지는 우리가 그 정확히 피직스를 기술할 수가 있거든요. 100만이 언제냐면 빅뱅 뉴클리어 신세시스라고 핵합성 기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손을 대면 우리가 헬륨이 왜 25%가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뭔가가 더해져 가지고 얘를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하고 싶은 거는 얘를 키우는 거죠. 얘는 뭐 A 다선 여기 똑같이 곱해 있으니까 얘를 키우는 거야. 얘를 키우고 싶은데 아무 데서나 키울 수는 없고 A가 작을 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떤 뭐 0이라고 하긴 뭐 0이라고 할까? 그래 0이라고 하고 어떤 작은 데부터 어떤 A IB라고 할게요. IB는 뭐냐면 그냥 BB라고 할까? 빅뱅. 그러니까 빅뱅 전에 뭘 놓을게요, 내가. 빅뱅 때까지 DA HA 얘를 쪼갤 거예요. A 스타에서 DA A 제곱 H 이렇게 쪼개면 이 빅뱅 A 빅뱅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얘는 아까 계산했던 그거 똑같이 갖고 있고 0.18 그 앞에 뭘 더해서 얘를 쫙 크게 만들고 싶은 거죠. 얘를 그렇죠? 얘를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커져야겠지. 당연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 크게 만드는 게 근데 A 빅뱅은 그냥 작은 숫자잖아요. 작은 숫자니까 거기에다 막 뭘 더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그 인터벌마다 더하면 돼요. 인터벌이 예를 들면 내가 0.1에서 0.00001까지 그 사이에 더 많은 걸 더하고 싶으니까 그때는 이제 로그 인터벌을 써주면 되는데 그럼 얘를 다시 쓸게요. 로그 인터벌로 똑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를 키우려면 뭐냐면 시간을 앞으로 갔을 때 이 얼리 타임에 얘가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얼리 타임 얘가 점점 커지려면 얼리 타임에 커진다는 얘기니까 얘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앞으로 갈수록 얘가 커져야 되니까. 그죠? 앞으로 간다는 건 시간이 0에 가까워질수록 얘가 커져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타임은 0에서 BB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얘가.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거 계산 어제 했죠? A 더블 다시 0보다 커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이걸 이렇게 해주는 녀석이 바로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었다 하는 거예요. 얘가 인플레이션이다. 책 같은 데 보면 인플레이션이 뭐 우주 초기에 팽창 속도가 너무 빨랐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단지 가속 팽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팽창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얘가 파지티브면 더해진 숫자가 되게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설명하지를 못해요. 그럼 얘가 연과 작다는 게 무슨 소리냐? 또 잠깐 생각해 보면 이 1 over AH가 어제 코무빙 호라이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동그라미 그렸어요. 이 사이즈가 1 over H예요. 얘는 뭐냐면 허블 레디어스죠. 허블 레디어스. 그러니까 한 허블 타임 안에 지네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파티클들이 바운더리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1 over AH는 뭐냐면 이걸 나누면 이거를 얘네들을 다 이렇게 A로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A는 스케일 팩터라고 보죠. A of T. 그러면은 이 허블 안에 얼마나 많은 스케일 팩터들이 들어있나 하는 건 코무빙 허블 레디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over AH가 어제 코무빙 호라이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코무빙 호라이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어떤 리거러스한 데피니션도 없지만 그냥 우리가 캐주얼하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코무빙 호라이즌. 코무빙 호라이즌이 점점 작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간 t1일 때 옛날에는 이렇게 많았다가 그 다음에는 코무빙 호라이즌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는 거지. 그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요 안에 있는 사실 코무빙 사이즈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정보의 양을 생각해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어제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코무빙 레디어스가 우리랑 안드로메다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그러니까 요 안에 갤럭시가 몇 개 있냐 했을 때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1 over AH가 이 타임 데리버티브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중에 점점 이 정보들이 이 모드들이 이 코무빙 호라이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얘네들이 커주얼 컨택트를 잃어가는 거죠.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돌리면 옛날로 가면 이 코무빙 호라이즌 안에 모든 애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뭘 해주는 거냐면 아까 이 그래프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주는 건 이렇게 내려오면 얘를 지금 레디에이션으로 계속 도미네이트 되면 쭉 그냥 내려오기만 할 거 아니에요? 얘를 잡아다가 니들 다시 호라이즌으로 들어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호라이즌 사이즈가 인플레이션 중간에는 거의 일정하다가 레디에이션 되면서 이제 다시 커져서 해서 여기 오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전에 어딘가에서는 얘네들이 다 호라이즌 안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 호라이즌 아니니까 여기가. 그래서 CMB 스카이가 템퍼러처를 공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 옛날 어디선가는 다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친하게 지냈었으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조건이 필요한 거야. 인플레이션 조건이. 인플레이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거죠. 이해가 이제 좀 더 되시나요? 어제 다들 질문을 많이 했어서 내가 설명을 못했구나 생각했었어. 자.
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디, 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필요한가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인플레이션이 많으면 많아서 좋겠지만 얘가 뭐 한없이 끝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요 A 다시 0보다 큰 A 더블 다시 0보다 큰 건데, 그러니까 A가 가속 팽창하는 건데, 그럼 얼마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필요한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정량화를 하려면 가속 팽창을 얼마나 오래 했냐라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속 팽창을 얼마나 오래 했냐를 비교하려면 가장 센서블한 양은 가속은 속도를 늘리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끝날 때부터 인플레이션 시작할 때까지 얼마나 속도가 변했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속도가 이게 I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시작 F는 끝.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팽창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면 그럼 가속도가 얼마나 속도를 변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인플레이션 때 얘네가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다루기가 힘들어서 로그를 취해요. 로그를. 얘를 이렇게 컬리 n으로 멋지게 쓰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모델에서는 이것도 또 한 번 더 써볼게요. 얘는 로그의 AF 곱하기 HF 나누기 AI, HI. I랑 F는 똑같이 시작과 끝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허블 익스펜전 레이시 정의가 A 닷 나누기 A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인플레이션 모델에서는 인플레이션 동안에 H가 거의 일정해요. 거의 안 변하는 모델을 요즘 쓰고 있어요. 요즘 그거를 이제 슬로우 롤, 천천히 구르는 그냥 슬로우 롤이라고 합시다. 이런 것까지 우리말로 내가 할 수가 없네. 슬로우 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슬로우 롤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오늘 나중에 정의해 드리겠지만 허블이 굉장히 일정한 그런 인플레이션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슬로우 롤에서는 얘를 어떻게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냐면 로그의 AF 나누기 AI로 그냥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N이라 불러요. N. 그냥 N. 컬리 N 말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 중간에 인플레이션 중에 스케일 팩터를 허블이 거의 일정하니까 인플레이션 시작할 때에서 익스포넨셜 허블 dt ti tf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럼 얘를 쓰면 이제 얘는 얘 익스포넨셜 n이겠지. 그래서 n을 뭐라고 하냐면 number of efolding이라 그래요. efolding이랑 다른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F라고 써야 되는구나. 넘버 오브 이폴딩은 인플레이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척도 함수가 얼마나 컸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따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로그를 취한 건데 그죠? 그래서 넘버 오브 이폴딩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폴딩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계산을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허블이 거의 일정하면 허블은 d log a dt잖아요. 그걸 적분하면 얘가 되겠죠. 그지? 이걸 풀면 log a가 h dt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예, 네. 자, 그럼 중요한 건 앞에 얼마나 더하냐 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얼마나 더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해 볼게요. 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필요하다고 써놓고 여기서는 안 썼네. 뭐였지? 얘가 A 스타에 3.18 놔두기 H 낫이었고 얘가 A 스타 이거 어제 썼던 거예요. 0.065 나누기 H 낫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 3.18을 쓸 거라서. 자, 그래서 얼마만큼 더하면 되냐? 여기에 얼마만큼 더해져야 되냐면 지금 0.065 나누기 H 낫인데 이 나눈 게 1.2도면 안 되잖아. 우리가 대충 한 파이쯤 되면 좋을 거 아니야. 그죠? 2파이가 되면 좋으려나? 그치, 2파이면 전천을 딱 감쌀 테니까. 이쯤 되면 1.2도에서 2파이 정도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60도. 그렇게 하려면 얘를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되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DA A제곱 HA를 인플레이션 동안에 얘를 이제 인플레이션 동안 얘가 이만큼 더해주는 건데 델타 카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동안에 얘가 적분에 더해지는 양이 이 정도죠. 근데 인플레이션 동안에는 H가 거의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H 밖으로 빼고 해주면 얘가 1/h에 AI-AF가 돼서 저걸 이렇게 그대로 써줄게요. 1/h 파이널에 exponential n 빼기 1 이렇게 되죠? 저기 AI에다가 exponential 넣고 밖으로 뺀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exponential n이 엄청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일은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exponential n에 HFAF로 쓸게요. HF는 H가 거의 일정하니까 그냥 뭐 아무 데나 잡아 쓰면 되는데 F로 쓴 건 나중에 비교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떠냐면 허블 상수랑 A가 있는데 이 conmoving distance를 exponential n만큼 확 늘려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 익스포넨셜이 들어간 숫자가 더해지니까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익스포넨셜 이 더한 거 사실 뭐 얘는 짠쟁이니까 얘는 0.18 더해 봤자고 HF 곱하기 AF가 그냥 넉넉 잡고 2배 할게요. 2배 3.18의 2배니까 6.36 나누기 A0 H0 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요거보다 크면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냐면 이 파티클 호라이즌 패치가 1.2도밖에 안 되다가 지금 이제 360도가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CMB를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파티클 호라이즌. 그래서 CMB가 하나의 유니크한 템퍼러처를 갖고 있다는 것이 설명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n을 계산할 건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A0, H는 뭐 지금 값이니까 됐고
HF, AF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N은 HF, AF의 함수로 써져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아까 인플레이션 끝난 때를 제가 빅뱅이랑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빅뱅이 시작되는 점이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HF랑 곱하기 AF가 뭐랑 비슷하냐면 A 빅뱅이랑 H 빅뱅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빅뱅은 첫 시간에 얘기한 지금 익스펜전을 거꾸로 돌렸을 때 핫 덴스 스테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핫 덴스 스테이트가 시작될 때 그때를 빅뱅이라고 부를게요. 뭐 사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시작할 때 빅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빅뱅 없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빅뱅은 그냥 시간을 돌려서 핫 덴스 스테이트가 될 때요. 잠깐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인플레이션 중간에는 템퍼러처가 정의될 수가 없어요. 템퍼러처가 정의되려면 파티클들이 있어야 되고 파티클들이 막 인터랙션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가 돼야 그때 비로소 이제 온도라는 게 정의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때는 그런 게 없어요. 파티클이 없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에 갖고 있던 에너지를 파티클로 다 보내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리히팅이라 그래요. 왜 리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리히팅이라 부르는데 그 리히팅 때 우주가 다시 히팅이 되거든요.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자, 그럼 이 계산을 조금 더 해보면 그래서 n이 뭐보다 커지냐면 로그에 6.36 곱하기 A not, H not, A 이렇게 빅뱅, H 빅뱅 같다고 놨으니까 이제 요거 이제 프리드만 방정식을 풀면은 요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6.36 곱하기 루트의 H 빅뱅 나누기 H 낫의 오메가 레디에이션의 1분의 4. 여기선 뭘 쓴 거냐면 프리드만 방정식에서 H0 제곱 곱하기 오메가 레디에이션 곱하기 A 나누기 A0의 마이너스 4승이 H제곱이잖아요. 이게 프리드만 방정식을 어제 떴던 그 방정식인데 그 중에 레디에이션 빼고 나머지는 다 무시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시간이 빅뱅 이후 몇 초 안 됐을 때니까 그때는 당연히 레디에이션이 더미넌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터랑 람다 같은 건 다 무시하고 레디에이션만 가지고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쓰면은 그 옛날 레디에이션 에폭에서의 허블 상수랑 스케일 팩터랑 지금의 허블 상수랑 스케일 팩터랑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쓰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H0도 알고 오메가 R도 아니까 그렇죠? 계산할 수 있겠죠? 얘를 계산하면 26.2 더하기 4분의 1의 로그 빅뱅 때의 덴시티 나누기 GeV. GeV라는 거는 기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프로톤의 질량이에요. 그람으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람.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근데 그 펀더멘탈 파티클의 질량으로서는 그래도 꽤 사이즈업을 한 거예요. 일렉트론은 저거보다 2000배 가벼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얼마만큼의 이 폴딩이 필요하냐 인플레이션에서 그것은 뭐랑 연결되냐면 빅뱅이 시작할 때 우주의 덴시티가 어느 정도였냐라는 거랑 연결이 되죠. 내가 4를 빼먹었네. 덴시티니까 4.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주가 빅뱅이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끝났을 때가 언제였을까? 라는 건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메가 일렉트론 볼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빅뱅 후 핵합성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탠다드 모델을 건드리기가 싫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런 모르는 숫자가 나왔을 때 모르는 숫자가 나오고 걔가 이제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다 할 때는 어떤 에너지를 쓸 것 같아요? 플랑크 에너지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가 플랑크의 하승이다. 그럼 플랑크 매스는 GeV로 대략 10의 19승 GeV쯤 되거든요. 19승 GeV. 그람으로는 얼마인지 알아요, 혹시? 플랑크 질량. 굉장히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죠? 들어봤죠, 여러분? 플랑크 질량. 이 물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 굉장히 높은 질량. 걔가 매크로스코픽 질량으로는 한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람 정도 돼요. 굉장히 작은 질량이죠. 근데 펀더멘탈 파티클 질량으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제일 무거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 폴딩이 대략 70. 저거 이니퀄리티니까 70보다 커야 돼요. 70보다. 근데 다른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플랑크 스케일 말고 거스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던 그랜드 유니피케이션 티어리라고 뭐 이렇게 커플링들이 통합되는 그런 스케일이 있대요. 근데 그 스케일은 대략 10의 로가 여기서 왔다가 하면 16승 주입인데 그러면은 n이 63 정도보다 크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컨저버티브하게 로가 어디서 왔냐면 TeB다. 왜냐면은 TeB 밑으로는 우리가 콜라이더 같은 걸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LHC가 지금 한 10 TeB 정도 되거든요. 그럼 TeB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n이 한 33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 넘버 오브 리폴딩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이즈업을 해야 돼요. 뭐 1 이러면 안 되죠. 근데 한 30에서 70 정도까지는 빅뱅이 언제 시작했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CMB 페이퍼 같은 거 보면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있을 것 같은데 NS랑 뭐 R이라는 두 파라미터에서 이렇게 어떤 이론에서 프레이션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오냐면 이거는 뭐 포텐셜 또 얘기할 거예요 이따가 m 스퀘어 파이 스퀘어 포텐셜의 프레이션인데 얘가 n이 70일 때 얘가 n이 60일 때 뭐 이런 레인지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n이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는 뭐냐면 CMB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 예측을 한 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CMB에서 잰 양을 이렇게 원 시그마랑 투 시그마 이렇게 넣고 이 친구들은 투 시그마 아웃사이드에 있으니까 지금 관측에 의해서 페이버 되지 않는 양이구나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이 n이 모르는 파라미터로 들어가요. 그 n이 뭐냐면 넘버 오브 이폴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뭐 30, 40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일어났다가 바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 뭐였지? 그래. 중요한 걸 한 번 더 적을게요. 인플레이션은
A 더블 다시 0보다 크다. 이거. 요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람다 CDM 모델에서 A 더블 닷을 0보다 크게 만들 수 있는 애는 람다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정말 람다에 의해서 생긴 거냐? 라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건 확실히. 람다는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왜냐면은 답을 말씀드리면 람다에서 인플레이션 되면 인플레이션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프리드만이 그대로 돌아가 보면 얘가 이제 가속 팽창을 결정하는 그 시기잖아요. 프리드만이 그냥 두 번째 식.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컴포넌트가 있어도 P가 로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파티클을 가지고는 저 성질을 설명할 수가 없죠. 파티클의 프레셔는 항상 양수예요. 걔가 빨리 움직이든 천천히 움직이든 어떤 페이스 스페이스 펑션을 갖던 여러분이 나중에 그 키네틱스를 배우면 알겠지만 프레셔는 P제곱의 3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F는 뭐냐면 이게 페이스 스페이스 펑션이라고 페이스 스페이스 펑션. 얘는 뭐냐면 파티클 넘버를 그러니까 단위 질량이랑 아니 단위 부피랑 단위 모멘텀 안에 그 6차원 공간 안에 파티클이 얼마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럼 파티클 넘버 개수를 세 가지고 볼륨이랑 그 모멘텀 스페이스 나눠주면 되니까 양수겠죠. 그죠? P 제곱 모멘텀의 절대값 제곱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잖아요. 엡실론 이거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는 뭐냐면 틀림없이 양수인 게 매스 제곱 더하기 P 제곱이죠. 양수예요. 프레스라는 놈은 파티클, 그러니까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내가 개수를 셀 수 있는 파티클의 경우에 프레셔는 항상 양수 나누기 양수 곱하기 양수를 적분한 거라 양수예요. 그렇죠? 음수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럼 덴시티는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덴시티도 똑같아요. 덴시티는 아주 쉽게 그냥 요 엡실론, 같은 엡실론을 적분해주면 되거든요. 양수 곱하기 양수를 적분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양수. 그러니까 파티클을 가지고는 어떤 이상한 파티클을 가져와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크 에너지라고. 매터가 아니라고. 매터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러면 이제 파티클로는 글렀으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하고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균일 등방한 우주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양이 뭐냐면 스칼라 장이에요. 스칼라 장. 스칼라 필드인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사람들이 보통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스칼라 장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스칼라 장의 이름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스칼라 장이라 해가지고 인플라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하는 톤 하면 뭐 파티클 이름 났잖아. 일렉트론 뭐 그런 원이잖아. 그래서 인플라톤이라고 하고 사실 스칼라 장은 뭐냐면 가장 앱스트랙트하게 얘기하면 어떤 모든 공간 좌표
랑 시간에 대해서 하나의 엑스트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모든 시공간에 하나의 다른 양을 주는 거예요. 그 양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얘를 주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데, 좀 주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얘가 X에 디펜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왜냐면 우리는 균일 등방한 우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균일 등방한 우주를 만들려면 얘가 X에 디펜드 해버리면 이쪽은 스칼라장이 더 많고 이쪽은 스칼라장이 더 적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시간에만 의존해요. 그래서 그걸 바라고 쓸게요. 특히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백그라운드 입장에서는 항상 시간에만 의존하는 스칼라 장이에요. 이런 스칼라 장에 대해서 그럼 이거 이렇게 쓰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라고 이제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입자 물리학에서 스칼라 장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스칼라 장이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최근엔 심지어 발견까지 됐어요. 힉스 장이라고. 근데 걔가 이제 우리가 발견한 펀더멘털한 스칼라론 유니크한데 이 스칼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놔가지고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스칼라에 대해서 데인시티가 이 V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셔가 요게 알려져 있어요. 균일한 스칼라 장에 대해서 이 V는 뭔가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 스칼라 장의 포텐셜이라 그래요. 포텐셜. 그러니까 스칼라 장의 성질을 알려주는 다른 녀석이에요. 사실 이제 얘가 스칼라의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간의 스칼라 장이 뭐라고 했냐면 공간, 시공간의 각각 점마다 하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걔네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걸 기술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했을 때 걔네의 다이나믹스, 그 스칼라 장의 동력학을 보면 얘는 이런 운동 방정식을 만족하거든요. 이 팽창한 우주에서는 이렇게 이 운동 방정식을 보면 사실 팽창하지 않는다고 보면 얘를 0이라고 봤을 때 어떤 양의 그 가속도죠. 타임에 대한 두 번 미분이니까 그게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의 미분에 관계한다. 이거 여러분들 일반 물리 시간에 많이 봤던 1차원 포텐셜 문제잖아요. 그죠? 사실 스칼라 장의 다이나믹스는 사실은 1차원 포텐셜 문제에다가 그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생기는 허블 프릭션을 넣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칼라 포텐셜을 딱 주어지면 이걸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차원 포텐셜 장, 그 일반 물리시간에 배웠던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프릭션이 있는. 그 더 좋은 프로퍼티는 뭐냐면 얘가 로랑 P랑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니까 그럼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저기 있다. 로 더하기 3P가 0보다 작은 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해볼까요? 로 파이 더하기 3P 파이를 하면 2배의 파이 다 제곱 빼기 2배의 V가 돼서 얘는 양수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음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파이 바 제곱이 V보다 작으면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파티클로는 안 됐단 말이죠. 어떤 종류의 파티클이든 어떤 종류의 페이스 스페이스 펑션을 갖던 그런데 우리가 스칼라 장을 도입하니까 그죠? 스칼라 장이라는 건 균일 등방한 우주를 채우기에 아주 알맞은 녀석이잖아요. 그죠? 여기 공간 디펜던스도 없고 이렇게 해놓으면 시간에 따라서만 진화하고 그죠? 그리고 로랑 P를 갖고 있는데 이 로랑 P가 마침 저렇게 딱 관계를 만족시키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킬 수 있는 녀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칼라장을 쓰는 거예요. 물론 스칼라장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게이지장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것도 스칼라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마이너하고 거의 모든 인플레이션 모델은 스칼라장의 다이나믹스로 적어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한 이상한. 좀 이제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 스칼라 장을 저 운동 방정식을 이제 막 바꿀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칼라 장이 딱 있는데 걔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니까 그걸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스칼라 장을 뭐 그 중력이랑 커플링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데 붙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스칼라 장이 있는 거죠. 얘가 정말 뭐냐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모르는데 이거 아니면은 가사 편창을 만들 수가 없는 걸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얘가 뭔지 알아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뭐 그건 여러분들 숙제로 남겨두고 좀 더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스칼라 장은 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보면 스칼라 장은 그 1차원 포텐셜 문제랑 똑같다. 근데 단지 프릭션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스칼라 장의 속도 제곱이 포텐셜보다 작으면 이 스칼라장은 우주를 가속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작으면 뭐 아니면 내가 이게 에너지 덴시티잖아요. 덴시티가 이 2분의 1 파이다 제곱이랑 V인데 정말 이거 파이를 X라고 보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운동 에너지. 얘가 미치 에너지잖아. 그래서 그냥 키네릭 텀이라고 불러도 돼요. 키네릭 텀, 포텐셜 텀. 그죠? 그래서 항상 포텐셜 텀이 더미넌트 하면 얘가 이제 인플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인플레이션 모델이 뭐냐면 그래서 인플레이션 모델을 이제 만들려면 스칼라 필드의 포텐셜이 어떤 모양이냐를 정하면 이제 이거 다 풀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간단한 인플레이션 모델은 이거예요. 스칼라 포텐셜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어떤 미니멈이 있는 거야. 그죠? 미니멈에 얘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 미니멈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걸 V라고 할까요? 이런 모델이 있을 수 있겠죠? V0라고 할까요? 미니멈이니까. 그러면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쓰면 3H제곱은 A 파이 G 로인데 로가 2분의 1 곱하기 이거 더하기 V인데 그냥 V.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파이 닷은 0일 거 아니야? 그죠? H가 컨스턴트죠? 그죠? H가 컨스턴트니까 얘는 이제 그러면 H는 Dlog A DT인데 얘가 루트에 8파이 G V0 나누기 3이니까 A는 AI 익스포넨셜 적분할 것도 없네요. A 파이 G V0 나누기 3의 T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커지는 그런 우주네요. 람다 도미네이트는 우주. 자, 이 모델이 인플레이션 모델로서 어때요? 좋아 보이나요? 인플레이션 했죠? 그러니까 허블이 거의 컨스턴트하고 그죠? 그래서 익스포넨셜리 인크리즈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오케이 n은 a 파이 g v0 나누기 3t 이거 뭐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냐면 해볼까요? a 파이 g를 g가 사실은 플랑크 매스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t가 한 뭐 플랑크 타임의 60배
그 정도만 되면 플랑크 타임이 10-33초거든요. 그러면은 저건 당연히 가능한 거죠. 유닛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 넘어가고. 자, 저 모델 어때요? 인플레이션 모델로서. 응? 안 끝나죠? 맞아요. 아까 제가 그 문제예요. 인플레이션 끝나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디지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이 인플레이션 모델은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돼. 탈락.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뭘 했냐면, 그러면 얘 말고 비슷하게 할 건데, 여기서 인플레이션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뭐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아까 똑같이 V0가 있어서 처음에 여기 있다가, 똑같 동일한 조건이에요. 인플라톤이 안 움직이고 있어, 저 가운데. 아니, 미니멈에, 로컬 미니멈에 안 움직이고 있다가, 근데 보니까 내가 로컬 미니멈에 있지, 트루 미니멈에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인피니트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얘가 여기로 양자역학적으로 터널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끝낼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자, 이 모델은 어때요? 인플레이션 여기서 많이 한 다음에, 얘가 이제 보는 거죠. 끝내자. 그러면 이제 탁 내려가는 거지. 이 모델, 인플레이션 모델로서 어떨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잘하셨네. 얘는 양자역학적인 효과잖아요. 터널링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거는 우리 호라이즌 안에 있는 모든 패치가 다 동일하게 움직이고 싶은데 여기서는 양자역학적으로 얘가 터널링을 할지 말지는 확률적인 거란 말이죠. 얘는 먼저 터널링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트루 베큐이라 그래요. 그리고 얘를 펄스 베큐이라 그래요. 이름은 make sense 하죠. 트루 베큐은 정말 미니멈, 참 미니멈. 펄스 베큐은 가짜 로컬 미니멈. 근데 트루 베큐으로 상전이를 할 때 이거 이렇게 가는 걸 상전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물 끓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컨티뉴어스 하지 않기 때문에 first order phase transition이라 그래요. 근데 이 first order phase transition이 있으면 얘네가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주가 요만큼만 갑자기 상전이하고 이만큼 상전이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끝나긴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 이렇게 다 인플레이션 하고 있는데 얘가 상전이를 이렇게 일으켰잖아요. 얘는 true, 나머지 다 false. 얘는 true. 그러면 true vacuum은 얘는 엑스레이션 안 하고 false vacuum은 엑스레이션 하잖아요. false vacuum 확 커진다고요? 그럼 다음 순간 어떻게 되냐면 false vacuum 이만큼 커졌는데 true vacuum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점점 가면 어떻게 돼요? 트루 베큐움이 남아 있겠어요? 안 남아 있다. 그죠? 그래서 공간 자체가 다 펄스 베큐움으로 다 도미네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포텐셜 높이가 이제 이 터널링 레이스 결정하고 그죠? 이 포텐셜 뎁스가 얼마나 빨리 익스펜드 하는지 결정하니까 그 파라미터들이 이제 조합에 결정되겠지만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는 이 트루 베큐움으로 상전에서 인플레이션이 끝난 놈들이 굉장히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우주 전체로 보면 안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이것도 탈락. 포텐셜이 다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어떤 애들은 안 돼요. 아무 포텐셜이나 갖고 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해보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게 우주 전체에서 이제 동시화가 안 돼 있어 문제가 되는 거면 이거를 우리가 다이나미컬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모델을 내놨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올드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처음에 앨런 구스가 인플레이션 처음 할 때 나왔던 모델이 바로 저거고, 그 다음에 이제 뉴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올드가 있으면 뉴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안드레 린데나 뭐 누구지? 폴 슈타인하트 그런 분들이 한 건데, 얘는 아까 저 올드 인플레이션이 1차 상전이었잖아요. 이건 2차 상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텐셜이 이렇게 똑같이 있어, 쟤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텐셜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파라미터에 의해서 점점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변해요. 다이나미컬하게. 여기서 일로.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란다우 긴츠버그 란다우 포텐셜이랑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유식한 말로 세컨드 이어 페이스 트랜지션이 하는데, 그럼 이렇게 처음에 얘가 딱 갇혀 있다가 점점 포텐셜이 이렇게 되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얘가 굴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다 우주 공간에 모두 다 싱크로너스 돼 있으니까 좋은 모델이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다음에 아니 굳이 이렇게 우리가 모델에 집착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이것은 뉴 인플레이션 하지만 이것도 80년대 뉴고, 요새 트렌드,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트렌드는 뭐냐면 그냥 포텐셜을 이렇게 그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포텐셜을 그냥 완만하게 그리면 인플라톤이 여기 있다가 이게 굴러올 거 아니냐는 거죠. 완만하게 굴러가는 거야. 굴러가면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그 운동 에너지보다 크게 굴러가다가 얘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쯤 오면 이제 이쯤 됐으면 많이 했으니까 끝내자. 요게 이제 요즘 스탠다드인 슬로우 롤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라톤의 포텐셜을 우리가 딱 어떻게 하나로 정하고 그걸 스터디하는 대신 그냥 어떤 포텐셜이든 인플라톤이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충분한 리폴딩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제 여기 포텐셜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여기 굴러 떨어지면 어때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끝나요. 여기 어디선가. 그죠? 여기서 end of inflation, end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거든요. 오실레이션 하다가 아까 저 프릭션 텀이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정지하게 되는 거죠, 인플라톤은. 그래서 이 오실레이션 하는 동안에 인플라톤이 뭘 하냐면 이 에너지를 다른 데로 줘요. 스탠다드 모델 파티클들로. 이 프로세스를 아까 얘기했던 리히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슬로우 인플레이션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서 충분한 정도의 이폴딩을 줘서 우리 그 호라이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끝나고 키네틱 텀이 도미네이트 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오실레이션을 이렇게 포텐셜 미니멈 근처에서 하고, 오실레이션 하는 와중에 이제 다른 스탠다드 모델 파티클들로 그 에너지를 다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리히팅이라고 해서 우리 핫 빅뱅 코스모로지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 하는 슬로우 롤 인플레이션 모델이에요. 네. 근데 리히팅은 사실 그 프릭션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포텐셜 인플라톤이랑 저 스탠다드 모델 파티클들 사이에 이제 인터랙션을 넣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또 일어날 수 있죠. 저 프릭션을 통해서 하는 걸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파티클 프로덕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프릭션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저게 이제 프릭션이 그래비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 팽창 때문에 온 거니까. 근데 그 다른 스탠다드 모델 파티클도 같은 팽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 중력을 통해서 이제 글로 간다는 거죠. 네. 네. 아, 피지컬한 모델은 사실 없는 게 우리가 이 에너지, 일단 에너지 스케일을 모르잖아요. 아까 썼듯이 TeV 스케일부터 플랑크 스케일까지 10의 3승부터 10의 19승까지 다양한 스케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케일에서의 피직스는 우리가 아직 탐구해보지 않은 영역이라서 보통은 이제, 어떤 그럴싸한 그 파티클 띠어에서 모티베이트된 그럴싸한 포텐셜을 사람들이 생각해 놓고 그걸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관측에서 모티베이트 해가지고 이 관측들을 다 만족시키려면 이런 포텐셜이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 김수로 박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주 잘 알려주실 거예요. 맞나요? 음. 이런 메뉴들이 있고 그래서 슬로우 인플레이션은 나오는 거 중요한 건 슬로우 파라미터들이라는 게 있어요. 슬로우 파라미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슬로우 인플레이션 그 성질이 뭐냐면 H가 거의 컨스턴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가 안 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파라메트라이즈 하는 게 하나의 파라메터인데 H가 안 변하는 걸 보고 싶으면 시간에 대해서 H의 로가리즘믹 체인지가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유닛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델타 T를 곱한 거. 요게 1보다 작으면 시간에 대해서 H가 거의 안 변하는 거겠죠. 그죠? 조금 더 써보면 H 닷 나누기 H고 델타 T 어느 정도 시간에서 H가 안 변하면 안 변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주론에서 항상 허블 타임이잖아. 그지? 허블 타임을 곱해요. 그럼 얘는 H 닷 나누기 H 제곱이죠? 얘가 이름이 있어요. 얘를 엡실론이라고 불러요. 슬로우럴 파라미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엡실론이에요. 엡실론은 뭐냐면 H가 허블 시간 동안 많이 변하지 않는다. 그걸 파라미터라이즈 한 게 바로 엡실론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를 또 하면 좋겠냐면 뭘 하면 좋지? 저 앞에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파이다 제곱이 그러니까 키네틱 텀이 포텐셜보다 오랫동안 작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키네틱 텀을 작게 만들려면 뭘 작게 만들면 되냐면 엑셀러레이션을 작게 만들면 돼요. 그죠? 그러면 속도가 많이 안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엑셀러레이션이 그러니까 똑같이 써야겠다. d log phi dt가 허블 시간 동안 이게 작으면 이건 지금 내가 로그를 취하고 dt하고 델타 t 한 거는 디멘전을 없앨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디멘전 없이 프랙셔널 체인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델타 t를 곱한 거니까 똑같이 하면 파이 더블 닷에 나누기 파이 닷 그 다음에 1 나누기 h. 요것도 1번 작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은 인플레이션 중간에 갑자기 속도가 커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델타라고 불러요. 얘도 1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슬로우롤 파라미터들이에요. 이 파라미터들이 왜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의 거의 모든 프레딕션들은 요 엡실론이랑 요 델타의 조합으로 쓸 수 있거든요.
가끔 여기에 절대값이 붙기도 하는데 뭐 없죠 절대값. 붙일까 이게? 상관없지 않나? 어쨌든 작은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0으로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게 작든 포지티브하게 작든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엡실론이랑 델타를 그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이용하면은 포텐셜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엡실론은 16파이 g에 뭐 v 프라임 오버 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델타는 안 되지만 또 이타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델타랑 엡실론을 뺀 거거든요. 얘도 같은 조건이에요. 뭐였더라? 이건 안 써놨네. 엡실론이 아마 음, 델타 빼기 입실론인가? 그럼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이거 에타랑 델타는 서로 연관된 파라미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엡실론이랑 델타랑 에타를 다 포텐셜의 미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v 프라임 오버 v 제곱은 무슨 의미냐면 이 포텐셜의 기울기가 스티프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블 데리바티브가 작다는 건 얘가 너무 빨리 증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천천히 움직이고 그 완만한 경사를 내려가고 그리고 그 완만한 경사가 급히 꺾이지 않는다. 그 두 가지가 슬로우 롤 조건이에요. 알겠죠? 이게 슬로우 롤 인플레이션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 슬로우 롤 인플레이션의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이게 어, 가장 간단한 예거든요. 물론 지금 어, 관측으로는 룰아웃된 모델이긴 한데 가장 간단해서 사람들이 많이 수업 시간에 쓰는 모델이에요. 지금 좀 없었구나. 바로 이제 요 근처거든요. 요 근처. 포텐셜 미니멈 근처에서는 항상 포텐셜을 쿼드라틱으로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5는 m제곱, 파이 제곱. 요 모델이 이제 가장 심플한 모델이잖아요. 저런 것 중에서. 그러면 이제 네. 입실론을 구해볼게요. 입실론은 뭐냐면 16파이 g에 v 프라임 나누기 v 제곱이니까 16파이 g를 플랑크 매스로 m 플랑크 제곱 나누기 2 그다음에 v 프라임이 m 제곱 파이고 v가 2분의 1 m제곱 파이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얘가 뭐예요? m 없어지고 2 m 플랑크 제곱에 파이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언제 끝나냐면 얘가 1이 되면 끝나죠. 그래서 파이가 스퀘어 루트 2의 m 플랑크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끝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파이 f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지금 포텐셜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죠? m 스퀘어 파이 스퀘어로 파이가 왜 이렇게 생겼어? 오해를 막기 위해 0입니다. 근데 파이가 여기 0이고 파이가 루트의 m 플랑크에서 인플레이션 끝나요. 그러려면 이제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위에서 시작해야겠죠. 그죠?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끝.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동안에는 사실 저 식이랑 프리드만 식을 풀면 되죠. 일어나는 동안에는 더블 닷 더하기 3h 파이 닷 더하기 v 파이인데 된 m 제곱 파이는 0. 이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고 프리드만 이퀘이션은 a 파이 g 로인데 그럼 a 파이 g에 2분의 1 파이 닷 제곱 더하기 v 이렇게 될 거 아니야? v가 지금 있으니까 얘도 m 제곱 파이 제곱. 그런데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도중만 하고 싶으니까 인플레이션 도중에는 포텐셜이 키네틱보다 크니까 얘를 무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슬로우 파라미터에서 파이 다시 얘 델타를 보면 파이 더블 다시 h 곱하기 파이 닷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얘도 무시하고 요게 이제 슬로우 어프록시메이션이에요. 빨간색으로 지워버린 게. 그럼 얘를 풀면 그럼 이거 금방 풀 수 있겠죠? 파이 닷은 뭐 마이너스 m 제곱 파이 나누기 3h. 근데 h 제곱이 이거니까 마이너스 m 제곱 파이 나누기 3 곱하기 h야. 또 써야 되네요. 3. 8파이지면은 1 오버 m 플랑크 제곱에 2분의 1의 m 제곱 파이 제곱이어서 h 제곱은 6 m 플랑크 제곱에 m 제곱 파이 제곱 이거든요. 그래서 1분의 h는 스퀘어 루트 6에 m 플랑크에 m 파이. 파이가 없어지네. m도 없어지고. 너무 쉬운데 이건? 이건가? 맞았어.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슬로우 어프록시메이션 안에서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넘버 오브 이폴딩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넘버 오브 이폴딩을. 이게 나오니까 는 구하면 이니셜에 대해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니까 플랑크의 제곱 빼기 2거든요. 근데 넘버 오브 이폴딩이 한 60이라고 해볼까요? 아까 뭐 30, 40, 50, 60이었으니까 얘를 60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폴딩 이니셜 밸류를 알 수 있겠죠. 얘가 루트에 62 m 플랑크니까 한 뭐 7.8 m 플랑크래요. 그래서 루트 m 플랑크인데 여기 7.8 m 플랑크를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2폴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걸 풀 수 있는 거죠. 호라이즌 프로블럼을. 네. 이건 이 두 개를 풀면 돼요. 내가 그렇게 생략한 거야. 사실 요 파이 다시 나오니까 파이 닷을 풀고 그 파이 닷의 타임의 함수를 여기 넣어주면 h랑 이걸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간단히 나와요. 이건 뭐 집에서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파이 닷이 있으니까 파이 닷이 뭐야? 파이 닷이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루트 2분의 3 곱하기 m 플랑크만큼씩 줄어드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니?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걸리냐면 저 속도 나와주면 되겠지.
델타 파이 나누기 m 플랑크 하면 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1승 세컨드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m 값을 모르니까 이 파라볼라의 커비처를 모르니까 그 m에 대한 함수를 주는데 이 파라볼라 쉐입 m이 그러니까 인플라톤 매스가 플랑크 매스의 10%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져서 62폴딩을 줄 때 62폴딩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폴딩이 60이니까 한 10에 20승? 25승? 그걸로 확 커진 거예요. 우주가 갑자기 스케일 팩터가. 그렇게 하는데 10에 마이너스 41초 걸린 거예요. 그 10에 마이너스 41초 다음에 이제 여기서 리히팅 같은 걸 하면서 빅뱅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칼라 필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질문 있어요? 없어요. 조금 더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백그라운드 이볼루션이라고 인플라톤이 그 호모지니어스한 인플라톤이 어떻게 움직여서 우주에 가속 팽창을 주는가 하는 게 여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알란 구스가 얘기했던 얼티메이트 프리 런치라고 이거를 했더니 하나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가 생기냐면 이런 굉장히 지금 작은 시간의 찰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굉장히 큰 에너지 스케일이고 이게 플랑크 스케일 근처에 있는 에너지 피직스이기 때문에 이 인플라톤이 이렇게 다이나미컬리 움직이는 동안에 뭐가 생기냐면 인플라톤의 섭동이 생겨요. 퍼터베이션이. 그러니까 물론 퍼터베이션이니까 인플라톤보다 작겠죠. 그래서 인플라톤을 아까 얘만 가지고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 인플라톤의 퍼터베이션까지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플라톤의 퍼터베이션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는 거지. 근데 인플라톤의 퍼터베이션의 크기는 당연히 퍼터베이션이니까 에버리지 하면 0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퍼터베이션을 제곱한 거의 루트 RMS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고 얘가 정확히 H로 주어져요. 이거는 어디의 특징이냐면 거의 컨스턴트한 레이스로 accelerating, expanding 하는 우주의 특징이에요. 컨스턴트 레이스로 accelerating 하면은 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이벤트 호라이즌 또 생기는 데가 어디 있다고 했죠? 블랙홀이라고 했죠. 블랙홀이던 여기던 이벤트 호라이즌이 생기면 거기에 해당하는 파티클 프로덕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거를 스티븐 호킹 선생님이 처음 계산을 해가지고 호킹 레디에이션이라 그러거든요. 그 계산이 정확히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에서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계산을. 그럼 그 호킹 레디에이션의 앰플리튜드가 H 나누기 2파이예요. 호킹 레디에이션이. 그럼 이제 이 H 나누기 2파이가 생기잖아요. 플럭츄에이션으로. 근데 퀀텀 플럭츄에이션이 생기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코무빙 호라이즌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인플레이션 동안 어떻게 된다 해서 호라이즌 밖으로 애들이 전부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퀀텀 플럭츄에이션이 생겼는데 갑자기 얘가 우주가 가속 팽창하기 때문에 호라이즌 밖으로 나간 거예요. 호라이즌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커절리 커넥티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더 이상 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호라이즌 밖에 있으니까 그냥 호라이즌 밖에 나갔던 상태로 얼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겠죠. 커절리 커넥티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퀀텀 플럭츄에이션이 딱 생겨서 호라이즌 밖으로 나가자마자 얼어버려서
얼으면 뭐가 돼요? 퀀텀 플럭츄에이션 막 이렇게 플럭츄에이션 해야지 퀀텀 플럭츄에이션인데 얼었으니까 클래시컬 플럭츄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커버처 퍼러베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퀀텀 플럭츄에이션이 퀀텀 플럭츄에이션 얘가 호라이즌 밖으로 나가면 엑시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클래시컬 커버처 퍼터베이션 클래시컬 커버처 퍼터베이션이 돼요. 근데 이 스칼라 필드랑 중력이랑 굉장히 미묘하게 커플이 돼 있어가지고 이 클래시컬 커버처 퍼터베이션을 그냥 예로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해요. 어떤 제타라는 함수가 있고 R이라는 함수 두 가지가 있는데 제타는 둘 다 이제 커버처 퍼터베이션이랑 관련이 되어 있긴 한데 제타는 density perturbation이랑 관계가 있고 R은 인플라톤의 필드 퍼터베이션이랑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얘네가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코디네이트의 인베리언트 하고요. 코디네이트는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어떤 분들은 게이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이지 인베리언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좀 프리텐셔스한 사람들은 디피오모피즘 인베리언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코디네이트 다른 거 아니고 코디네이트 인베리언트예요. 그리고 얘네 둘이 뭐가 좋냐면 아웃사이드 호라이즌에서 제타 닷도 0이고 R 닷도 0이에요. 그러니까 호라이즌 밖으로 나가면 딱 보존이 되는 양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라이즌 밖에서는 R이랑 제타랑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쓰는 이유거든요. 이 사인은 뭐냐면 얘가 사실은 커버처 퍼터베이션이에요. 얘가 커버처 퍼터베이션이고 이 다음은 필드 퍼터베이션이나 덴시티 퍼터베이션인데 얘를 커버처 퍼터베이션을 부르는 이유는 3차원 리치 스칼라가 얘의 라플라시안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봐도 3차원 공간의 커버처 퍼터베이션인 거죠,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랑 관측이랑 연결을 시킬 때 얘네 둘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얘네 둘을 가지고. 그래서 이 계산은 좀 복잡한 계산이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물리과 대학원을 가면 양자장론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은 이제 파티클의 양자역학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양자장론은 우리 이 스칼라 장에 대한 양자 이론이에요. 근데 양자장론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론을 배우고 두 개를 이제 묶어서 그 휘어진 공간에서 양자장론을 배우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계산을 할 수, 그러니까 클래스를 세 개를 더 들어야 할 수 있는 계산이라 내가 여기서 하긴 좀 그렇고 결과만 알려줄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이 퍼터베이션 계산을 하면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게 포리에 스페이스에서의 이 덴시 퍼터베이션의 앰플리튜드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걔가 뭐로 나오냐면 4파이 G 나누기 엡실론. 아까 얘기했죠? 엡실론 중요하다고? 그리고 얘가 요게 인플레이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결과예요. 사실 본인이 인플레이션 이론을 딱히 하지 않을 거다 하면 요 세 라인만 알면 무방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스칼라 퍼터베이션의 색이에요. 앰플리튜드. 이 델타 스퀘어라는 거는 뭐냐면 이 R을 푸리에 변환하잖아요. 그럼 그 푸리에 코에피션트를 제곱한 다음에 K제곱, 세제곱, 2파이 제곱 이거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R의 푸리에 컴포넌트의 앰플리튜드인 거죠. 그래서 그 앰플리튜드가 뭐에 비례하냐면 허블 상수. 이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호킹 앰플리튜드. 근데 딱 허블 상수에 비례하지만은 않고 거기에 1 over 엡실론 팩터가 있어요. 지웠구나. 엡실론 엡실론 아까 얘기했었죠? 엡실론은 h 닷 나누기 h 제곱. 그렇죠? 그리고 nr 빼기 1은 이 델타 r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가 하는 거죠. 그 스펙트럴 틸트라고 하는데 걔는 엡실론과 델타의 함수로 주어지죠. 델타는 뭐였냐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동안에 이 두 개의 슬로우를 파라미터로 얘네 두 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앰플리튜드랑 틸트, 그러니까 포리에 스페이스에서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대략 요 앰플리튜드가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되고요. 이 틸트가 0.96 정도 돼요. 이거는 그 플랑크에서 관측한 양이에요. 이 두 가지 양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모르는 게 뭐예요? 엡실론이랑 델타랑 H 세 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직 다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마지막 거, 그럼 요 마지막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요 마지막 거. H 뭘 것 같아요? 델타 H. 뭐를 H라고 부를까요? H 본 적 있는 사람. 이영목 선생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영목 교수님 강의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주제가 뭐였어요? 중력파. 중력파예요. 초기 중력파. 스칼라 장의 경우에는 그 스칼라 필드, 그러니까 스칼라 장의 퍼터베이션도 스칼라고 커버처 퍼터베이션도 스칼라라서 그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R의 앰플리튜드가 H에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엡실론에도 관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력파의 경우는 이렇게 겹쳐진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중력파는 곧대로 이 호킹 호킹 레디에이션이 중력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력파 앰플리튜드는 그래서 그냥 H 나누기 2파이 제곱이에요. 중력파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 바이셉이나 액트폴이나 SPT폴이나 사이먼스 옵저버터리 같이 그 우주 배경 복사에 폴라리제이션을 재가지고 이제 요걸 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엡실론, 델타, H 세 개인데 두 개밖에 못 쟀잖아요. 하나를 딱 재면 좋겠죠. 재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H예요, H. H랑 뭐랑 관계가 되냐면 프리즈만 방정식을 쓰면 로랑 관계가 되죠. 아까 우리가 N을 결정할 때, 이 폴딩 결정할 때 몰랐던 게 뭐였어요? 인플레이션에서 에너지 스케일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초기 중력파를 재면 인플레이션의 에너지 스케일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R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델타 제곱 H 나누기 델타 제곱 R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칼라는 10의 마이너스 9승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왜 H를 못 재는지 알 수 있어요. 입실론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텐서 앰플리튜드가 스칼라 앰플리튜드에 비해서 작아요. 그래서 그 플랑크 같은 경우는 템퍼러처 플럭제이션을 재는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템퍼러처 플럭추에이션은 대략 한 2, 30 마이크로 켈빈 정도의 플럭추에이션을 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초기에서 온 중력파 시그널은 마이크로 켈빈도 아니고 이제는 더 내려가서 한 100 내노 켈빈 정도의 폴라리제이션 플럭추에이션을 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극도 가고 실내에서 큰 것도 만들고 위성도 씌우고 하면서 요즘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한 게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나 김재환 교수님, 박상동 교수님이 코스모스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거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바로 요 두 파라미터예요. 앰플리튜드랑 이 슬롭. 요것이 들어가면 이제 초기 우주에서의 파워 스펙트럼을 가지고 걔가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진화 나가는지 그런 거 이제 엠바디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가스나 베리오닉 피직스를 넣고 별을 넣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엔터 쳐보신 람세스 시뮬레이션 같은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김정 교수님 파라미터 이름이 뭐죠? 스칼라 앰플리튜드라고 써 있나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에서 이 파라미터들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응? 아, 바이아스 벡터로. 예. 김장 교수님은 바이아스 벡터가 이제 시그마 8의 인버스이기 때문에 그걸로 쓰시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시뮬레이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계산이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원래는 이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